고등학교 첫 시험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유치원부터 열심히 달려온 목표, 고등학교에서 좋은 내신, 높은 내신 점수, 혹은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게 최선의 목표였을 텐데요. 과연 지금까지 열심히 한 만큼 높은 결과,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까요? 중학교에서부터 얼마나 시켰는데, 초등 때부터 무슨 창의 수학, 사고력 수학부터 얼마나 시켰는데, 고등학교 때 잘하겠지? 꼭 믿고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중학교에서 보다 고등학교의 성적이 하락하는 친구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폭락하는 아이들의 3가지 유형을 알아볼까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들은 피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풀이 머신. 유치원부터 혹은 초등학교부터 사고력, 무슨 수학, 창의 수학 쭉쭉 정말 한 학기당 기본적으로 3권의 문제집은 풀면서 올라온 아이들. 기본, 유형, 유형 플러스 심화, 심화 이렇게까지 3권, 4권씩 계속해서 풀어온 아이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요, 유형 문제풀이 머신이 됩니다. 그야말로 문제풀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거 풀었던 문제지, 반복해서 틀린 문제일수록 더 잘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착착착착 풀어나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런 아이들은 숫자를 조금만 바꿔놔도, 문제의 순서를 약간만 틀어놔도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이 정말 교과서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중간고사에 출제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꽤 잘하는 최상위권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중학교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죠. 그래서 딱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 그대로였어요. 아이들은 문제 유형집에 나온 문제들은 수도 없이 풀어보지만 사실 교과서 문제는 수업할 때 휘리릭 넘긴 게 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풀어보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이게 뭐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틀 안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그 유형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을 마스터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만 변형해도 어려워하는 문제풀이 머신들,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정의가 생겨났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고 문제의 답만 찾습니다. 본질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유형은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유형들은요, 문제가 변형됐을 때 힘들어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만난 경우 와르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암기 천재 유형입니다. 중학교 시험 웬만하면 암기해서 다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것에 너무나 능숙하고요. 암기를 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외웁니다. 덮어놓고 외웠을 때 중학교에서는 맞출 수 있어요. 그 수준에서 암기도 안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또 중학교에 나오는 개념들은 완전히 기본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암기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떻게 원소 기호도 모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소 기호를 외우냐 외우지 못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외우기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런 게 나오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식의 정의를 알려주고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20년 넘게 선생님을 하신 분이 늘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너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공식을 나에게 설명해봐.
네가 요즘 배우고 있는 수학 공식에 대해서 내가 어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봐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베이스도 없이 그것을 줄줄줄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20여 년 동안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됐대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 이 아이는 정말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공식을 배우긴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채워하지 않고 그냥 배워서 과정을 외우고 끝. 그러니 공식을 외워서 그것을 이해해서 적용해서 확산해야 되기까지 하는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버벅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네, 결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부족한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정말 걱정 많이 되는 유형인데요. 순종적이면서 성실한 아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종적이고 성실하다? 그런 아이들이 엄친하고 그런 아이들이 좋은 결과 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순종적인 아이는 시키는 것만 잘합니다. 성실한 아이는 목적도 없이 오래오래 앉아 있기만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요. 시키는 것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그걸 하긴 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을 쓰려고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항적인 아이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한 번쯤은 질문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 너무나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게, 수용하는 게 몸에 뱄어요. 예전에도 명문대에 가는 아이들은 순종형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 아이들이 저희 시대에도 좋은 대학교에 갔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밖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세상이 위험하니까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7세 고시가 시작이 되면 7세부터 어때요? 부모님이 착착착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만 따라와 봤어요. 스스로 내 계획을 세우거나 거기서 실패해 보거나 부딪혀 본 경험이 적습니다. 하물며 이제 AI 시대잖아요. AI가 내가 보는 영상, 내가 보고 싶은 쇼츠마저 정해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하는데 자 친구들에게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아 유익했다. 이거 참 도움이 된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거 선택해서 같이 나눠 볼까 해서 유튜브 채널 소개하는 수업을 했어요. 동아리에서 그런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볼 시간을 주고 설명을 다 해 주고 나서 소개를 했더니 아이들이 "무한도전 보면 안 돼요. 개그 쇼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껏 찾아냈다는 게 꼬꼬무예요. 꼬꼬무에서도 굉장히 뭐 괴기스러운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선생님 차라리 정해 주세요. 그냥 영화를 틀어 주세요. 그냥 볼게요." 지금 이게 아이들의 실태라는 거죠. 본인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과연 자기 진로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계획이나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물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입시 컨설턴트 다 해주잖아요. 생기부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이런 책을 읽어서 이런 내용으로 넣어. 이러이런 방향으로 설계해봐.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아이는 과연 저 아이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태도가 아이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부모가 기꺼이 "그래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 봐." 라고 했다면 아이는 "내가 할 거야." 하던 아이가 그렇게 쉽게 순종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춘기에 반항을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세상을 알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답을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의 어떤 반항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우리. 그 모습들 뒤에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이들의 그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요. 아이들이 굉장히 순종적이래요. 수용적이래요. 그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네 하고 알아듣긴 한대요. 그런데 스스로 뭘 해야 할지 판단은 못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대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자 오늘 수행평가야. 풀어봐. 시간 다 됐어."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때요? "아 아직 다 못했어요. 선생님 시간 좀 더 주세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라도 했잖아요. 지금의 아이들은요. "자 시간 다 됐어." 그러면 다 안 풀고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는데도 '아 다 됐구나.' 그냥 냅니다. 때를 쓰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죠. 가장 큰 걱정이고 문제인데요.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고등학교에서도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좀 방향이 보이시나요? 고등학교에서 무너지지 않는 아이, 사춘기에 반항하던 모습으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 거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해볼 거야.' 그것을 인정받고 실패해 보고 도전해 보는 아이가 고등학교에서도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아이의 사춘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춘기를 마음껏 반항하고 발산하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고등학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고등학교에서 무너지는 세 가지 유형 알아봤습니다. 절대 내 아이는 이 유형에 들지 않게 하려면 오늘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